세상을 바라보는 바칙한 시선, 바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일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은하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테크와 증권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조은하 기자가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서 저희 회사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려면 이렇게 해보는 게 여기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걸 해보려면 저희가 좀 좋은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담과 그리고 최근에 좀 메타버스로 어떤 서비스들을 구현하고 있는 업체들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메타버스라는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회사에서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행을 하기가 어렵게 됐고 뭐 어떻게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형식이라도 좀 다르게 해보자. 요즘 기업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게더타운 같은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길래 그럼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독박을 열심히 쓰면서 고생을 했죠. 그때 행사에는 그 염승환 네, 염승환 이사님께서 그때 그 투자 설명회를 좀 해주셨죠. 투자 토크쇼라고 이름 붙여서 했었었는데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에다가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요. 뭐 나름대로 뭐 신선했다 정도의 반응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 그러면 사실 되게 막연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도 이제 한 플랫폼 정도를 해봤을 건데, 조은하 기자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이 메타버스, 저 메타버스 이렇게 플랫폼들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셨다 그래서 그게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 있고 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떤 행사는 어디에 적합한지 뭐 이런 얘기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요즘 뭐 많이 가장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페토. 가장 네이버의 제페토가 제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T가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프렌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이프렌드. 이프렌드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 친구. 저 친구도 있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용했던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업체인 그 게더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플랫폼인데요. 일단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아무래도 제페토가 유명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려한 3D 효과를 주려면은 전문 업체가 좀 붙어서 해줘야 그럴싸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페토 같은 경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기서 홍보 행사 같은 거 하면 거기에 뭐 키아스포 같은 차도 전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쵸. 이거를 구현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서비스로 그냥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내수공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내수공업 전문 업체가 아니면 회사의 전문적인 그런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좀 해볼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전문 업체가 있어서 외주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행사는 실시간으로 뭔가 라이브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베타 버전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기능들을. 그럼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를 보여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이건 아직 베타 서비스라는 거죠? 라이브 생방 같은 걸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뭔가 참여형 콘텐츠들을 이곳저곳에 설치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가능한데 실제로 여기서 구경 같은 것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도 전 돈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제페토는 처음부터 제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페토에다 뭘 구현하고자 하는 분은 3D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해놓으면 예쁘긴 하겠네요. 그렇죠. 화려하고 디자인이 워낙에 요즘 광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페토 광고가. 그래서 해보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뭔가 좀 더 지원되는 툴이 다양하게 된다면은 도전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고민한 게 SK텔레콤의 이프렌드였습니다.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C로는 안 된다는 거죠. PC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앱으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앱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획자 입장에서는 조금 쉬울 수가 있는 게 모든 공간들이 다 디자인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컨퍼런스, 카페,
공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하면은 바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런 방송 공간이 바로 만들어진다거나 내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다 되는데 다만 거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디자인을 거네. 바꾸고 싶지가 않. 그러니까 예를 할 수가 들어서 없어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고 그 이프랜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제페토 얘기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샘플로라도 뭐 이런 거를 내가 3D 디자인을 몇 가지를 해놓으면 여기서 좀 고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SKT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완료돼 있는데 예. 잘 이쁘게 뭐 공원처럼 예쁘게 꾸며서 바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공원인데 예를 들어 무지개를 넣고 싶다. 아, 이런 건 안 그건 된다는 불가능합니다. 거죠. 물론 이게 나중에 좀 더 확장된다면은 SK텔레콤이 좀 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아직까지는 좀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사실 그 메타버스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 예전에 뭐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하니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한다거나 그럼 그럼 게임을 하는 용도로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게임이야 뭐 재미가 덧붙여져야만 이 메타버스가 저는 활용성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냥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게임 내에서 우리가 뭐 소통을 한다거나 뭔가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리니지에서 연애하시는 분 모르는구나. 물론 그렇게 네, 뭐 만날 수도 우리 있겠죠. 집행검 들고 다니면 다들 막 우와 해줍니다. 그건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뭘 할 거냐라는 거가 중요할 텐데 거기서 그 SKT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용도로는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아직 조금 추가적인 확장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겟더타운을 고민했던 거는 겟더타운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보기에는 이제 픽셀 디자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 굉장히 조악한 디자인, 지금은 약간 좀 뒤떨어진 디자인, 예. 20년 전 디자인이니까 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픽셀 구현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32 곱하기 32.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한 엄지손톱만도 아니에요. 한 새끼손톱 정도 크기? 예. 그것밖에 안 되는 크기로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발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벽지, 바닥, 타일 하나하나 싹 다 설정을 다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벽지를 이쪽에다 붙일 수도 있고 이쪽에도 세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을 꾸밀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예.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어쨌든 컴포러스니까 무대 그리고 무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기 위한 로비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부스. 우리 그때 만들었던 거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 뽀피디가 여기 좀 위에다가 띄우게 살짝 띄워주지 띄워주시면, 않을까? 예. 네. 저는 그게 그 조나 기자가 그걸 다 만든 거였군요. 네, 하나하나 벽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 기능만 넣었다면은 이거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오징어 게임 보다 보면은 그 다리 건너는 그런 예. 그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이 메타버스 안에 이 겟더타운 안에 구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통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이 겟더타운 안에서는 뭐 이 책상 하나, 뭐 벽지 하나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예. 이 안에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책상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풍선이 뜨면서 문제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맞췄으면은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게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서 방탈출 게임이 예. 가능해지고 뭐 미로 같은 것도 벽지를 하나하나 아까 바른다고 했으니까 예. 벽을 세우면서 미로를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OX 게임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줌이나 이런 거 화상을 통해서 예. 너네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안 풀잖아요. 그쵸. 절대 집중을 못 하는데 예. 이거를 게임 형식을 도입을 해서 방탈출 게임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를 넣어놓고 이거 문제 풀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이렇게 가면 거기에 미션을 줄 수 있으니까 그쵸, 미션을 주니까. 내가 여기서는 수학 문제를 이걸 풀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사인을 받거나 그러면 이 도장을 뭐 5개를 찍으면 넌 통과. 그렇죠. 그럼 내가 국어 시험도 한번 보고
수학 시험도 한번 보고 과학 시험도 보고 와 나 통과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문제 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애들한테 줄 수가 있고 직접 학교에 못 가니까 이 공간 안에다가 교실처럼 뭐 바닥도 깔고 벽지도 바르고 칠판도 놓고 뭐 책장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어주면은 미션을 주면서 문제도 풀게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아바타끼리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바타끼리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쉬는 시간 되면은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걸로 가서 이렇게 그쵸.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할 말도 할 수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떠들면 안 되니까 나만 말하고 나머지를 말 다 꺼버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만 말하고 집중하게끔 쉬는 시간 되면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와 그러면은 확실히 그 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지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아직은 스타트업이라 예. 서버 비용을 대는데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접근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교실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 그런 굉장히 그럴싸한 공간을 꾸며놓고 우리 공간에 와서 뭐 구경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뭐 이벤트 참가해서 그쵸, 상품도 줄 수 주고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인데 예. 그 보험 창구로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와서 예. 상담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그 담당자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럼 실제로 이제 어쨌든 웹캠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 비주얼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웹캠으로 내 얼굴 보고 상대방 얼굴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 나게끔. 예를 들어서 아바타가 만나면 그 양쪽에 사람의 얼굴이 뜬다거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바타끼리만 하면은 아무래도 실제의 그런 느낌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알게 뭐야? 그 사람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군지. 예. 어쨌든 얼굴이 뜨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서 어쨌든 궤도타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있고 비주얼적으로 멋있게 꾸며서 보여주려면은 제페토가 좀 더 유리하고 여기서 그 사람들과 그 관객들과 뭔가 소통을 하고 내가 비주얼로 뭐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궤도타운이 혹시 자유도는 훨씬 높다.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대화만 할 거라면은 SKT 것도 괜찮다. 이런 저는 정도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이 말은 되게 무성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뭐 하는 거지? 라는 것이 사실 소비자 입장도 그렇지만 이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저걸 이용하면은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을 올려주는 플랫폼이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혹시 그 플랫폼 비교도 남은 얘기 있나요? 플랫폼 비교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끔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그렇게 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행사장 그리고 기업 부스 정도만 꾸몄다면은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꾸몄을 때 실제 우리가 방송국이니까 방송국 스튜디오도 그 안에 꾸며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보도국도 거기다 꾸며놓고 하면 이걸 참여하신 분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방송국 투어도 하면서 그리고 뭐 세미나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덧붙이면 뭐 우리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공장을 가지 않더라도 공장 모습 같은 것도 볼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일이 커지겠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을 그만뒀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래 좋다 네가 해. 그쵸. 이게 거기까지. 국룰이죠, 국룰. 네.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기업들이 되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홈페이지라는 걸 꾸며놓으면 거기에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만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내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서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 볼 수 있게끔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좀 더 참여적이고 그러니까 퀴즈를 풀더라도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는 그런 퀴즈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면 이런 퀴즈, 여기 가면 저런 퀴즈를 이렇게 어떤 비주얼로 함으로써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 말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메타버스 지금은 플랫폼 얘기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례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다 플랫폼 얘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응. 플랫폼 외에도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뒷받침되는 기반 기술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제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꾸겠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보여준 것 중에 오큘러스 리프트 VR 헤드셋을 예. 좀 더 접근성이 좋게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된 것들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그 가상의 공간들을 예. 꾸며가지고 보여주는, 약간 지금의 페이스북 그 화면을 뭔가 가상의 3D 화면으로 바꿔놓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보여줬는데, 이게 구현만 된다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겠죠. 방금 VR 헤드셋 얘기도 했지만은 예.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어지럼증 현상 때문에 1분 이상 이걸 착용하고 있기 부담스러웠는데 올해 그 페이스북이 선보였던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더 완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예, 예. 이게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이제 센싱 기술 같은 것들도 더 고도화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기술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인프라 같은 것도 이제 통신도 당연히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그쵸. 되어야 되니까 통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부품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다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관련 기업들 중에 좀 재밌을 만한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약간 뭐 플랫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 DOU가 있는데요. 예. DOU만 해도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되게 화려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게까지. 그쵸.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올해 뭐 상장 대박을 냈다고 하는 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넥스트. 스텝은 그 메타버스 안에 어떤 가상 인간을 만드는, 아까 그 제페토로 따지면은 그 3D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 만드는. 특수효과에 강한 예, 예, 예.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 작년까지 다 적자였고, 예. 그다음에 AR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넥스트 역시 아직까지는 돈을 벌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입증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예. DOU는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카톡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카톡을 일반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스타와 팬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구독을 하면은 그 예. 스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제가 그 연예인하고 제가 카톡을 할 수 있다고요? 카톡하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실제로 카톡을 한다기보다는 예. 느낌을 전달해주는. 원래 보통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 개별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리잖아요. 예, 예. 사진 나 오늘 뭐 했어라고 올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이 메시지를 내 채팅창, 개인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땡땡아 누구야, 뭐 은하야 뭐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듣기에는 뭐 대단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사람이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SNS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일종의 보여지는 공간이 나의 채팅창이 그쵸. 돼서 똑같이 그냥 올라서 나 오늘 이런 거 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인스타에 올린 거를 카톡으로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어쨌든 그게 이제 그 팬과 아티스트가 1대1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쵸. 팬 입장에서는 나한테 뭔가 스타가 나한테 말 거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좋은 거고, 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들이 이렇게 올려도 불특정 다수가 보다 보니까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스타 입장에서는 그 악플을 보는 것보다 이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앱 이름을. 이 예. 버블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다 팬들이니까, 예, 돈 예. 내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팬들이니까 다 좋은 말, 응원하는 말, 그런 말만 해주니까 너무 멋있어요, 뭐 저운 예뻐요, 뭐 이런 얘기들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말 나오는 그런 플랫폼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걸 더 많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네, 월 4,500원. 4,500원? 구독료를 한 스타당 이렇게 돈을 내면은 이걸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29명이 지금 이걸 버블 서비스를 이용을 예를 하고 들면 있고, 뭐 좀 유명한, 안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SM, 뭐 JYP 뭐 상징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예. 회사들이 다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이름만 대면 뭐 엑소, 뭐 이런 엑소가 이렇게 이제 나한테 뭔가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 서비스의 시작이 엑소였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로 팬미팅 같은 걸 못 하니까 예. 그 엑소 멤버 중 한 명이 비대면으로 이런 가상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었고, 이게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걸 정식 서비스로 내놓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서비스가 1년 정도가 좀 넘은 건데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커졌고. 근데 이게 왜 메타버스예요?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아닌데 예, 예. 이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카톡 채팅창만 봐도 프로필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사진도 올리고 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꽃사진 올려야지. 그쵸. 네. 등산 뭐 이런 거. 그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스타와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꾸밀 수가 내 공간 미니홈을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사진이라든가 뭐 예. 브로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방 안에 붙여놓을 수도 사진으로? 있고 뭐 사진 여기 스타 이게 왜 포토 자식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사진들 같은 거를 예, 예. 액자 형식으로 뭐 브로마이드 형식으로 방 안에 붙여놓고 방이 뭐 어떤 개념입니까? 방 사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미니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D로 구현된 미니로. 3D로?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라는 게 이미지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방이라는 3D 공간이 있고 이 방을 내가 꾸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아예 거의 집에 가까운 이미지더라고요.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배치를 할 수 있고 진짜 집처럼 꾸미는 건데 이걸 스타가 자기 공간을 그렇게 꾸며 놓으면 보는 팬 입장에서 나도 저렇게 꾸미고 싶어가 되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 파는 거예요. 디지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걸 아이템을 이제 구독자들은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사는 TV를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걸 내 스타와 나도 똑같은 거 쓰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여기에 돈을 쓰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이제 나도 스타의 공간에 가지만 스타도 내 공간에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문하는 기록이 남게 되고 이걸 또 다른 팬들이 보면 우리 누구가 여기 갔네? 나도 가볼까? 그럼 온다는 그 개념이 나의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화면 그 방 우리 저거 있잖아요. 그 가구 사러 가면 거기에 가구 배치할 때 방 보여주고서 여기 가구는 저기 가구는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예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다녀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요? 캐릭터도 꾸밀 수 있게끔 해주고 방도 꾸밀 수 있게 해주고 와 그러면은 내가 우연하게라도 아니면 약속을 하고라도 스타의 그 아바타와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시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아직 회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뭔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놔야겠다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일단 예. 이 서비스가 내년 1분기에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이홈이라는 공간을.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팬들이 좀 더 활발하게 디지털 스토어로 아이템도 사고 뭐 스타의 애장품 같은 것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더 이걸 확장시켜서 해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게 제가 그냥 그 잔머리를 좀 써본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고가 아니더라도 한정판 구스, 디지털 구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50개만 판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방에다가 그걸 걸어놓으면 그 스타의 아바타가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래갖고 혹시 만나면 인사라도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조금 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게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예. 회사도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하다못해 스타의 손글씨 이런 것도 폰트처럼 만들어서 채팅창에 적용을 시키면 이제 스타가 써준 손글씨 같은 느낌으로 대화도 해주고. 진짜 스타들은 뭘 팔아도 팔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손글씨를 누가 하겠어. 발경제 팬분들께서는 혹시 모르죠. 제가 우리 권순우 저의 기자- 폰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약간 악필이신데? 예,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예. 그것도 참 재밌는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뭘 할 것인가,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궁금해하는 건데 사실 스타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설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페이를 할 의향도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디어이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어떤 그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그 구독 서비스를 어떤 방해 구조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어찌 보면은 2D 기반의 어떤 텍스트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3D 기반으로 옮겨가면서 일종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장하고 그쵸. 나면은 그것도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으네요. 혹시 뭐 다른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올해 상장한 되게 핫한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을 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인간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가 예. 굉장히 화제잖아요. 넥스트. 넥스트.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인데 이걸
기술적으로 만들어준 구현한 업체가 바로 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예.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 본 그런 가상 인간이 아니라 예. 자체적으로 그 빈센트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남자 캐릭터예요. 가상 인간 휴먼의 그런 모습을 띈 걸 만들어냈는데 우리 아담의 시대는 좀 지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담보다 좀 더 그럴싸하게끔 만들어낸 게 이 빈센트인데 이걸 사실 이 업체가 원래는 이 CG가 되게 잘하는 기업이니까 예, 예. 좀 더 사람 같은 좀 더 생생한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 표현 뭐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을 보였던 건데 이걸 좀 더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그런 연예인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뭐 요즘 신한 광고하고 있는 로지도 그런 가상 인간을 구현한 것이고. 저 처음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럴싸하게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이거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되게 많이 넘어왔다고 하세요. 아, 그렇겠다. 거기가 그 3D 구현하는 기술들이 뛰어나니까. 그쪽에 더 많이 넘어오셔서 지금 뭐 상장을 준비한 어떤 업체 중에 하나는 이 가상인간을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예. 이분을 통해서 IR을 하겠다. 상장할 때 이제 IR도 그 가상인간이 대신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걸 좀 구현하겠다. 뭐 이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인간의 등장으로 뭔가 좀 더 이런 VFX라고 하죠. 시각 특수효과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인간을 내세워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대변 AI 비서 같은 그런 캐릭터도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는데 이 업체는 실시간으로 이 가상인간이 움직이게끔 예. 배경도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를 구현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 찍을 때 지금 저희 뒷배경이 이 초록색 화면으로 나오나요? 아, 아닙니다. 백 깔아서 크로마에서 빼서 합니다. 나오죠.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초록색 화면을 찍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히는 거죠. 입히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입히는 후보정이 아니라 동시에 찍는 것과 동시에 화면을 같이 다 구현을 해주는. 오,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이게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아예 스튜디오 공간 자체를 그렇게 꾸며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때는 이미 뒷배경이 다 꾸며져 있는 그런 걸 구현을 해서 실제로 콘서트를 이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이제 실제 콘서트를 못 하니까 이 가상 공간 뒤를 배경으로 깔고 앞에서 무대에서는 이제 스타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진행을 하고 바로 가상 콘서트로 진행되는. 근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더 확장된다면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딱 그 어떤 모델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페토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구현하고 싶을 때 이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또 내가 원하는 그 비주얼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거기 얘기했던 플랫폼만 얘기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그 플랫폼 안에다가 어떤 세상을 옮겨 놓을 것이냐를 만들어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또 구현할 때는 이게 뒤에 배경이 지금은 저희가 빈 배경이잖아요. 네, 네. 그냥 일반 흰색 배경이면은 구현이 안 되고 초록색이라든가 뭐 파란색만 가능한 그런 건데 이걸 구현할 때는 LED 스튜디오가 필요하대요. LED 월이 필요해서 이거 개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이 기술은 이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소니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까 오프라인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기는 기술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VGX 그 디자인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거 만들었던 업체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상 인간이라고 좀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내가 뭐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자연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뒷배경에 뭐 딥러닝을 시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행동들을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얘가 혼자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딥러닝도 따로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라는 거에는 정말 많은 기술과 콘텐츠, 플랫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이야 뭐 가상 아직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상 공간을 꾸미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기술이 좀 더 대중화되고 모듈화되고 하면은 정말 그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성이라든지 아니 접근성에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개발자들의 몫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를 구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발췌강좌 같이 재밌는 콘텐츠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건 또 추가로 공다방 같은 아주 주식초등학교의 공다방 같은 네.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기술,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꼭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과 관련 기업들 얘기 좀 같이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테크 쪽 담당하고 있는 조은하 기자가 종종 나와서 발췌강좌를 재밌게 꾸며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췌강좌였습니다. 감사합니다.